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임베딩 개념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AI 핵심 기술, 임베딩에 대해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임베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벡터 공간에서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코사인 유사도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유사도 검색 원리와 다양한 임베딩 모델 종류도 알아보고 실제 파이썬 코드 예제와 실무 활용 팁까지 다룹니다. 임베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숫자 벡터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의 분류 번호를 부여하듯이 단어와 문장에 고유한 숫자 패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하면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검색, 추천 시스템, 번역 서비스 등 다양한 AI 서비스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 임베딩입니다. 왜 임베딩이 필요할까요? 컴퓨터는 본래 숫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보여줘도 컴퓨터는 그것이 과일인지 빨간색인지 달콤한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문자의 조합일 뿐이죠. 임베딩을 사용하면 단어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비슷한 숫자 패턴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는 둘 다 과일이므로 비슷한 벡터를 갖고 사과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벡터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임베딩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쇼핑몰에서 편안한 운동화를 검색하면 임베딩이 의미적으로 비슷한 상품을 찾아줍니다. 정확히 편안한 운동화라는 단어가 없는 상품 설명이라도 의미가 비슷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서비스도 사용자가 본 영상이나 좋아한 콘텐츠를 임베딩으로 변환하여 비슷한 취향의 다른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고객 문의 시스템에서는 비슷한 질문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제 실제 파이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센턴스 트랜스포머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이것은 구글과 같은 기업에서 미리 학습시킨 임베딩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올민LM L6v2 모델을 불러오는데 이 모델은 가볍고 빠르면서도 성능이 좋아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엔코드 함수를 호출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문장이 순식간에 38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문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암호와 같습니다.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토큰화입니다. 문장을 단어나 서브워드 단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벡터 매핑입니다. 각 토큰에 고유한 좌표, 즉 벡터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벡터는 고차원 공간에서 단어의 위치를 나타내며 의미상 비슷한 단어들은 가까운 위치에 배치됩니다. 마치 주소를 GPS 좌표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토큰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문장이 있다면 먼저 각 단어로 쪼개집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3개의 토큰이 됩니다. 그 다음 각 토큰이 숫자 아이디로 매핑됩니다. 이 아이디들이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의미를 담은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도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랭귀지와 프로세싱이 함께 나타나는 패턴을 학습하여 자연어 처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BERT 모델을 사용한 토큰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오토 토커나이저로 토크나이저를, 오토마델로 BERT 모델을 불러옵니다. 버트베이선 커스드 모델은 영어 텍스트에 최적화된 기본 BERT 모델입니다. 텍스트를 토큰으로 변환한 후 토어치 노그레드 블록 안에서 모델을 실행합니다. 라스트 히던 스테이트의 평균을 취하면 768차원의 문장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벡터가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봅시다. 임베딩 벡터는 다차원 공간에서 위치로 의미를 표현합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둘 다 과일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됩니다. 반면에 사과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베딩의 핵심 원리입니다. 의미적 유사성이 공간적 거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컴퓨터가 단어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벡터 공간의 정말 놀라운 점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빼고
여자 벡터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여왕에 가까운 벡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 벡터에서 서울 벡터를 빼고 도쿄 벡터를 더하면 일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처럼 벡터 연산을 통해 의미를 조합하고 유추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임베딩의 진정한 힘입니다.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합니다. 결과값은 -1에서 +1 사이입니다. 1에 가까우면 두 벡터가 같은 방향, 즉 의미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0이면 관련이 없고 -1이면 반대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임베딩에서는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며 0.8 이상이면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유클리드 거리 대신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벡터의 크기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의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 길이에 따라 벡터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사인 유사도는 방향만 비교하기 때문에 문장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미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텍스트 유사도 비교의 코사인 유사도가 표준으로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파이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의 코사인 시멀레러티 함수를 사용합니다. 먼저 3개의 문장을 준비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와 오늘 날씨가 화창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입니다. 각 문장을 임베딩으로 변환한 후 리세이브로 2차원 배열로 만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유사도는 약 0.9로 매우 높습니다. 둘 다 날씨에 대한 긍정적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의 유사도는 약 0.2로 낮습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사도 검색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검색 질문을 임베딩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문서의 임베딩과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문서들을 검색 결과로 반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벡터 검색 또는 시멘틱 검색의 원리입니다.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의미가 비슷하면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구글 검색이나 챗GPT의 검색 기능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수백만 개의 벡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습니다. 파인콘, 밀버스, 유비어트 같은 도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특수한 인덱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수백만 개의 벡터 중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냅니다. ANN, 즉 어프락서미트 니러스트 네이버즈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도를 약간 희생하고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임베딩 모델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크게 범용 모델과 특화 모델로 나뉩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3스몰이나 텍스트 임베딩 -3라우지는 다양한 텍스트에 잘 작동하는 범용 모델입니다. 반면 KOSimCS는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고 사이비어티는 과학 논문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법률, 유료, 금융 등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언어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임베딩 모델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모델은 API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성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유료입니다. BRT 기반 모델들은 무료이고 로컬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경우 좋은 선택입니다. 코이어 임베드는 다국어 지원이 뛰어나고 API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세요. 한국어 텍스트를 다룰 때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학습된 모델을 한국어에 적용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KOSimCS나 KOSBaoT 같은 한국어 특화 모델을 사용하세요. 이 모델들은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되어 한국어의 특성을 잘 반영합니다. 허깅페이스에서 KOS로버터 멀티태스크 같은 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반드시 한국어 특화 모델을 테스트해보세요. 임베딩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임베딩은 많은 메모리와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수백만 개의 문장을 실시간으로 임베딩하려면 서버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해결책은 미리 임베딩을 계산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새 데이터가 들어올 때만 임베딩을 생성하고
검색 시에는 저장된 벡터를 사용합니다. 배치 처리로 여러 텍스트를 한 번에 임베딩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캐싱도 중복 계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베딩 차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차원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저장 공간과 계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384차원은 빠르고 가벼워서 실시간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768차원은 균형 잡힌 선택으로 대부분의 상황에 적합합니다. 1536차원은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낮은 차원으로 시작해서 성능이 부족하면 높은 차원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원이 높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모든 텍스트에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메인과 언어에 맞지 않는 모델은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너무 긴 문장을 임베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512 토큰 제한이 있고 긴 문장보다 짧은 문장이 더 정확한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임베딩을 매번 새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계산한 임베딩은 저장해서 재사용하세요. 이런 실수들을 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가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규모로 테스트하세요. 전체 데이터에 적용하기 전에 샘플 데이터로 성능을 검증합니다. 여러 임베딩 모델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세요. 성능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A/B 테스트를 통해 새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베딩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텍스트 임베딩의 핵심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베딩이 무엇인지, 어떻게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지, 코사인 유사도로 유사성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의 활용 팁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검색, 추천, 챗봇 등 다양한 AI 서비스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코드덱에서 관련 콘텐츠를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